성종실록 1권 성종특이년 12월 11일 경신 첫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원상들이 군대를 관장하는 사람 중에서 상피가 있는 자는 개차할 것을 청하다. 대궐에 역기가 있으니 검기로 인하여 빈전의 조석전에는 술과 유밀가를 쓰지 않고 떡으로서 대신 쓰게 했으며 빈소를 모신 내관들은 곡하지 않고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친의 부자와 형제가 함께 군대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원상 김질과 김국광이 대답하기를 다만 종친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친속은 상피가 있으니 함께 군대를 관장하는 사람 모두 개차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이 또 아뢰기를 구례에는 도총관을 겸모한 사람이 의정에 임명되면 모두 채차시켰었는데 지금은 의정 2인이 도총관을 겸모하고 있으니 권한이 너무 무겁습니다. 모두 이를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상피는 인연, 지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는 제도이다. 혹은 같은 부서에는 서 근무하는 일이나 청송, 시관 같은 것을 피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1권 성종특이년 12월 11일 경신 두번째 기사 대행대왕의 행장에 쓰는 자인 평지를 평보로 하다. 중국의 예부에 상신하는 대행 대왕의 행장에 전래에는 마땅히 자를 쓰게 되어 있었다. 원상 신숙주가 아뢰기를 대행 대왕의 자는 평지로서 세조대왕의 자인 수지의 지자를 같이 쓰고 있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자를 고쳐 보로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뢰에 사신으로 간 사이 임금이 흉서하게 되면 돌아와 빈소에 복명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성절사 윤잠과 정조사 오백창이 돌아오면 이 예법에 의거하여 빈전에 복명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권 성종특이년 12월 11일 경신 세번째 기사 청슴 습사 권감과 고부 청시사 송무님이 떠나니 백관이 근정전에서 표문에 배례하다. 청승습사 권감과 고부 청시사 성문님 등이 북경으로 가니 백관들이 백이 535 흑각대 차림으로 근정전 뜰에 나와서 표문에 배례하고 전송하여 모간까지 이르렀다. 그 고뷰표에 이르기를 조선국 권서국사 신 이혈은 말씀을 올립니다. 신의 숙부 선 국왕 신 이황은 성화 5년 1469년 11월 28일에 홍서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스스로 국운이 적음으로 인하여 갑자기 대우를 만나게 되니 경고의 회포를 감내할 수 없어 감히 부고의 예를 행하여 삼가 표문을 받들어 부고를 아뢰입니다 하고 그 청시표에는 이르기를 조선국 권서국사 신 이혈은 말씀을 올립니다. 신의 숙부 선국왕 신 황의 시호는 예의로서 마땅히 진청해야 할 것이니 삼가 성자께서 유윤하심을 바랍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시호를 내려 이름을 고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의 큰 언전이고 죽음을 아리고 명령을 정하는 것은 실로 신자의 지극한 정리이므로 감히 번거롭게 호소하니 더욱 황송함을 더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선신 황은 삼가 황제의 권에 하심을 받아 패방을 계승해 지켰는데 제후의 법도를 준수하면서 조심성 있게 늘 충조를 힘썼으나 집안의 흉사를 만나 병들어 있다가 갑자기 장신을 하직했습니다. 전일의 규정을 상고하여 특수한 칭호를 바라오니 삼가 바라건대 황제폐하께서는 어거이를 현양하려는 정성을 헤아리시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를 내려서 마침내 정혼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택을 얻도록 하소서. 신은 삼가 마땅히 천자의 병풍과 울타리가 되어 기자의 본국을 영원히 보존하고 장수하고 광량하기를 항시 화봉인의 축원처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청슴섭 주문에는 이르기를 신의 숙부 왕신 황은 병이 위독하여지자 사자가 나이 어리고 또한 병이 있다는 이유로서 신 이혈로 하여금 후사를 삼아 권습 군국
구당으로 하게 하고는 성화 5년 1469년 11월 28일에 홍서했습니다. 배신 등은 선신의 유촉에 의하여 이 혈이 마지 못해서 임시로 동분을 지키고 있으나 조심되고 황공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경구는 근심이 되어 병이 들었다는 말로 좌전 애공 16년에 외롭고 근심이 되어 나는 병들었네 란 데서 온 말이다. 배방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다. 창씨는 창성한 시대이고 성종실록 1권 승종직위년 12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승습을 청하여 예부에 신보하는 그 글에 이르기를 삼가 선 국왕의 유교를 받들었는데 그 유교에 내가 용렬한 자제로서 외람되이 황상의 큰 명령을 받들어 조정의 왕업을 지키고 있으니 매양 조정의 왕업을 능히 계승해 견디어 갈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병을 얻게 되어 날로 파리해져서 야기가 효용이 없으니 아마 장차 일어나지 못할 듯하다. 황상께서 부탁하신 중대함과 조부께서 전승하신 사업을 실추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생각한데 한 아들은 나이가 겨우 4세로서 또 풍지를 앓고 있으니 후사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 선부 해장왕의 적자는 다만 나의 형제 두 사람뿐이었는데 고 세자 이장은 불행히 일찍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아들도 또한 다만 두 사람뿐인데 마지 월산군 이장은 병이 많고 기질이 허약했으나 그 아우 자산군 이혈은 기계와 도량이 숙성하고 효도하고 우애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후사를 맡길만 하므로 사유를 갖추어 우리 모비에게 품고하여 또한 청허를 받았으니 그로 하여금 권서 국무하를 하라고 하고는 성화 5년 1469년 11월 28일에 홍서하였습니다. 배신 등은 삼가 유교를 받들어 자산군 이혈을 받들어 권서 군국 구당으로 삼았으니 도리상 마땅히 신달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직위년 12월 1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성부에서 김자균이 아내 일로 장인 윤홍과 다툰 일을 추국하고 조율하여 아래다. 참봉 김자균의 아내는 진무 윤홍의 딸이다. 김자균이 그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매양 꼬집고 욕설을 하니 윤홍이 노하여 노비를 거느리고 김자균의 집에 와서 김자균의 머리털을 휘어잡아 땅바닥에 끌고 재산을 다 빼앗고는 아내를 버린다는 그를 강제로 요구하니 김자균이 분노하여 쓰기를 나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버리었다고 했다. 사헌부에서 추격하고 조율하여 아뢰기를 김자균과 윤홍의 죄상은 여러 번 대설을 지났지만은 그러나 부부는 인륜의 근본인데 김자균 등의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오상을 문란시킨 것이 이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사유전인 일이라 하여 완전히 석방시키고 주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경박한 행위를 하는 무리들을 징계할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모두 파면하여 내쫓게 하시고 자균의 처는 별다르게 내쫓을 만한 죄가 없으니 김자균에게 맡겨주어서 다시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명하여 처벌하지 말고 다만 다시 결합하도록 허가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직위년 12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석주와 상당군 한명회가 의묘의 북쪽에 산릉이 될 만한 땅을 다시 살펴보고 와서 복명하니 하동군 정인지 영의정 홍윤성 상락군 김질 우의정 김국강에게 명하여 밀성군 이친과 영승군 이부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였다. 홍윤성 등이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땅은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정인지만이 홀로 뒤에 이르러 아뢰기를 이 산은 청룡이 높고 백호가 낮으니 그다지 사용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다만 서울에 가까운 점만 취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마침내 산릉에 갈 길을 정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1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관과 외관의 응당 상피할 사람은 법에 의거하여 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1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대궐문을
초저녁에 모두 닫도록 하고 주서와 도청부 낭청이 사이악과 더불어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감시하라 하였다. 성종시력 1권 성종주기년 12월 1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대행왕의 법석은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내년 경인년의 정조는 졸곡전에 있기 때문이니 대전에서 대왕 대비 전에 할애할 때 백관들은 배석을 말고 백관들이 대전에서 할애하는 전문은 승정원에 바쳐서 계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12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이 제를 진관사에서 베풀었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감기를 앓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 원상 신숙주 한 명의 최항이 대왕 대비에게 아뢰어서 임금에게 육즙을 올리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이를 권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니 마땅히 경등의 말로서 다시 권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국상 3년 안에는 봉선사의 불공은 대례를 사용하지 말고 중례를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월 1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조관의 고시는 법에 의하여 기한 안에 고사하여 인준하고 군사의 고시는 각기 번 내에서 고사를 마친 후에 인준하고 양계의 군사와 토관의 고시는 비지에 내려진 후 본도의 관찰사에게 모두 보내어 전일의 고신을 친히 고사하여 어긋남이 없는 사람은 이를 쓰고 어긋남이 있는 사람은 사유를 갖춰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 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월 14일 개행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명으로 원상들이 두 대비 전에 공상하는 물품을 줄이는 것을 의논하다. 원상 신숙조 한 명의 거치간 추향 홍윤성 김질 연자온이 문안했는데 이때 대왕 대비의 명령으로 대왕 대비 전과 왕 대비 전에 공상하는 물품을 줄이기를 의논하도록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일찍이 덧근데 태종께서 태상왕이 되었을 때 무릇 공상하는 물품을 반드시 줄이도록 하시니 세종께서도 또한 스스로 이를 줄여서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지금 두 대비전의 공상하는 물품만 줄이고 주상의 양전의 것은 줄이지 않는다면 이의 대체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전대로 따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매형 말씀하시기를 무릇 공상하는 물품은 작고 큰 것을 논할 것이 없이 모두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만약 세상에 오래 생존한다면 나와 왕대비 전의 공상은 상례에 있지 않은 것이니 백성에게 폐해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까닭으로 이를 줄이려고 한 것이다. 경등이 이를 청하기를 지극히 근심함으로 기꺼이 힘써 따르겠으나 마땅히 주상의 양전의 공상은 수량을 헤아려 뽑아내어 나와 왕대비 전에 나누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0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병조에서 도청관과 위장과 부장 중에 상피할 사람이 있는 것은 채직시키기를 청했는데 내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채직시킬 수는 없으나 부자 이외에는 상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스스로 서무를 총람한다고 하시면서 무릇 관직을 임명할 때는 상피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피하는 법은 대전에도 있고 더욱이 지금의 시기는 세조의 시기와 다르니 이 법을 삼가 지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승종즉위년 12월 1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부터는 도청관과 위장은 모두 1주년의 임기로서 이를 채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즉위년 12월 1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평무적을 특별히 보내어 제전을 올리고 하례를 올렸으니 그 회례는 경호년 종성홍이 제전을 올리고 하례를 올렸을 때의 예에 의거하여 백세면주 5일 잡채와석 5장
송자 50건, 소주 30병, 개의 사각을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4일 개해안 5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마주 테스 종전국이 정피 공고라를 보내어 올린 석의 내용을 아래다. 예조의 사례기를 지금 대마주 테스 종전국이 정피 공고라를 특별히 보내어 가지고 온 석에 말하기를 윤 2월에 하사하신 서신은 건건마다 삼가 받았습니다. 삼가 삼포의 백성이 처음에 60여 명이라고 약속한 것은 실제 그러합니다. 지금 서로 잇따라 거주하는 사람은 그 자손, 친족과 봉족의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전례에 따라 외람되이 도둑질을 할까 염려하여 서로 흩어져 거주하는 사람을 점차 그 잘못을 독려 책선하여 내년에는 마땅히 모두 찾아내어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서로 머물게 되는 사람은 특별히 그 이름을 써서 알린 자입니다. 온갖 일을 존명을 어길 수는 없는데 또 간사하여 업무까지 하는 사람은 능히 알 수가 없는 자입니다. 어찌 알면서도 그 악을 징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후부터는 백성 중에 불선한 사람은 그 상자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폐읍은 귀국에서 실제로 입술과 일발의 관계입니다. 소민의 과시로서 두 나라의 큰 사고를 초래해서는 안 되니 이에 집사를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바를 바로 진술합니다. 온 서신에 하산 조미 50석, 황도 50석, 송자 2석, 소주 20병, 청주 50병, 건치 100수, 기러기 10수, 개 삼각, 다식 삼각, 면주 열피를 삼가 은혜롭게 받았으며 별폭의 대도 세파와 감초 10건을 진상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조의 답서에는 서신이 와서 적길함을 알게 되었으니 위안이 됩니다. 헌상이 예물을 삼가 아래어 수납했습니다. 지금은 온 사신 안에 삼포의 향시 거주하는 사람은 내년에도 마땅히 모두 찾아내어 돌아갈 것이며 마지 못하여 서로 머물게 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써서 알리겠으며 온갖 일을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고 하니 조카가 능히 대의를 알기 때문에 이에 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뜻을 갖추어 아뢰었더니 우리 전하께서 이를 가상 이야기가 특별히 백세면주 5빌, 흑세마포 5빌, 호피 1장, 표피 1장, 인삼 5건과 토산누린 정포 8필, 면포 4필까지 하사에 돌아가는 사계에게 붙이니 조령하기를 바랍니다. 항시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돌아가는 일은 한결같이 앞의 서신에 의하여 명백히 시행하는 것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집사는 우리나라 여조 판사를 가리킨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원상들이 동네 현령 반희를 경상도 수군 절도사로 올려 임명할 것을 청하다. 동네 현령 반희가 하직하니 원상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이 이 일로 대궐에 나와 아뢰기를 반희가 일찍이 부산포 첨 절제사가 되었을 때 아주 조그마한 물건도 범하지 않았으므로 외인들이 모두 복종했는데 지금 현령으로 임명하니 현령은 낮은 관직입니다. 이로써 저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상도 수군 절제사는 우공이 임기가 차서 마땅히 채직해야 될 것이니 반희로서 이를 대신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지금부터는 무릇 연변의 수령들은 반드시 이조와 병조에서 함께 의논하기를 기다려 제수하도록 하라 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반이가 후일에 의주 목사가 되어서 관비를 사역하여 배를 짜서 중국의 채단을 많이 받고 자기의 소유로 했으니 어찌 전일과 후일이 다른가 하였다. 성경실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얘기에는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은 그 아들이 되므로 사친을 돌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의 친애가 또한 크니 의경세자의 무덤에는 집사관을 시켜 향축과 전물을 갖춰 월상군 이정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존숭의 전례는 대상 후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치는 자기 아버지를 말한다. 성정실록 1권 성정적인년 10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졸국의 후에는 문소전의 대제는 종묘의 예의에 의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소전은 태조 이성계와 그 비의 신의왕후 한실을 모신 혼전이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관리들이 녹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고신을 반납하게 할 것을 청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무릇 관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서경을 기다려 고신을 내주면 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관직을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혹시 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서경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고신을 주는 법은 이 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고신을 받고 녹을 받은 후에도 즉시 전일의 고신을 반납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대관에서는 검사 핵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녹을 받은 후 2개월이 차도록 전일의 고신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본직을 도로 빼앗고 아울러 녹까지 징수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의 사자 신사야문이 영창 전에 향을 올렸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남률 올적합의 사지 회 이파 등 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궐 안에 근기를 폐지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전라도의 도적 장영기 등이 와서 도내의 지리산에 둔치고 있다가 관군이 나와서 잡으려 하는 것을 알고는 험지에 웅가에 기다리고 있으므로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가까이 가니 저기 형세가 공공하여 밤에 도망을 했습니다. 신이 뒤따라 구례현의 경계에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의거할 만한 곳은 모두 끝까지 수색하도록 했으니 도내의 현재는 도둑이 몰래 일어나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신은 적이 다시 날뛸 것을 염려하여 무릇 요회지는 늘 군사를 두어 이를 지키게 했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복궁 동궁을 대행왕의 혼전으로 삼았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산릉 곁 가까운 땅의 고총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도국 안에 있는 것은 마땅히 즉시 철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봄을 기다려 철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국은 임금 능묘 영역을 말한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평안 동도 절도사 이종생이 치게 하기를 내포의 병선이 처음에는 석포에 정박했는데 이 포는 흙이 메워져 물이 얕은 까닭으로 지난 신윤년에는 고라포에 옮겨 정박했습니다. 지금은 고라포가 또 흙이 메워져서 물이 얕아졌고 석포가 도리어 물이 깊어 정박할 만하니 석포로 도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0일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올영합의 중추 유요시호 등 7인과 화라운 올적합의 호군 자리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인년 11일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신들이 대행왕의 시호, 묘호, 능호, 혼전의 이름을 정하다. 일찍 정성을 지낸 관원과 의정부 6조 춘추 관 2품 이상의 관원이 모여 의논하여 대행왕의 시호를 올려 헌문 성무의인 소효라 하고 묘호는 예종이라 하고 능은 창릉이라 하고 혼전은 경안이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 1적유년 12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함경북도 절도사 김교가 치게 하기를 이번 달 초 7일에 선정관 경임이 행령에 도착하니 마침 향화한 중추 이거을 가게가 또한 도착하였습니다. 이튿날 신이 경임을 대청해서 만나니 이거을 가게가 좌석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거을 가게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차고 있던 소도를 뽑아 신의 가슴을 찌름으로 신은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또 장차 경임을 찌르려고 하는 경임도 또한 달아났습니다. 신의 군관들이 이 거을가게를 잡아 정유를 물으니 이 거을가게가 말하기를 내가 본진으로부터 와서 절도사를 배운 후에 아들 도호와 내 친속 다롱계 이도롱고 처헌애와 향통사 조미치 등과 더불어 객관에 유숙하다가 밤중에 물을 마시고 싶어 조미치를 불러 물을 가져오게 하였다.
내가 물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말 중 물을 가지고 왔느냐고 하니 조미치가 말하기를 비록 말 중 물을 마시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 후에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했는데 또 내가 데리고 간 참리 전중상이 비밀리 나에게 말하기를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인데 우리들이 살 도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므로 내가 묻기를 너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전중산이 말하기를 성전관이 오는 것이 황당하니 영공이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이런 등류의 말을 듣고는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모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므로 군관이 노하여 이를 쳐 죽였습니다. 신은 즉시 도호와 다롱개 등을 가두어 두고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원상에게 보이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의원을 보내 김교의 칼에 찔린 곳을 치료하게 하고 남도 절도사도로 하여금 북도를 주관하여 방어 관계의 모든 사물을 다스리게 하고 또 관찰사로 하여금 김교가 찔린 이유를 주문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 거을가게가 본디 고령성 밑에 거주하는 알타리였다. 세조 때부터 서울에 거주하여 시위하면서 관직이 중추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임금을 알련하고서 돌아갈 것을 고하였었다. 성종시록 1권 성종 즉위년 10월 1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근데 경이 이 을가게에게 찔렸다고 하니 놀라서 염려가 된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경이 다친 곳이 어떠한가. 지금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는 한편 남도 절도사 이숙기로 하여금 가서 방어 관계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고 경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한다. 이 을가게가 경을 찌른 사유는 별도로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추국하도록 하니 경은 마땅히 조용하게 진압하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서 의욕하지 말도록 하고 이 말을 이숙기에게도 일러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특위년 10월 1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관찰사 이계손에게 유시하기를 이 거을가게가 김교를 찔러 상처를 입게 한 사정은 경이 수령을 가려 파견시켜서 주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특위년 10월 1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 한 명의 홍윤성 김국광이 아뢰기를 이 거을가게의 친족이 경성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 지금 김교를 채직시키지 않는다면 김교가 장차 자기에게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반드시 의심과 끌림이 생겨 근거 없는 말을 선동시켜 형세가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금교를 채직시키소서. 또 이 거을가게가 발광하다 살해당한 사유를 서울에 있는 이 거을가게의 가족과 조정에 개설하는 야인과 조회하러 와서 객관에 머물고 있는 야인에게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놀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여러 원상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을 불러서 김교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인원하여 천거하게 한 이에 예승군 어유소로 절도사를 삼았다. 성종시록 1권 성종특위년 10일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향화하여 조정에 벼슬하는 김상미, 동청주, 낭삼파, 태오신혜와 이 거을가게의 가인을 불러서 홍윤성에게 명하 이 거을가게가 발광하여 김교를 찔러 상처를 입힌 사정을 선유하게 하기를 너희들에게는 관계되지 않으니 놀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또 조회하러 와서 객관에 머물고 있는 야인 알타리의 문과을태 등 6인에게도 선유하기를 앞에 이것과 같이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서울에 도착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마침 국상을로 인하여 한 번도 접견하지 못했으므로 지금 너희들을 예조해서 접견하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각각 마음껏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특위년 10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형조 의금부 사헌부에 전지하여 도형 유형 부처 충군 영속된 사람 100여 명을 석방하도록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특위년 10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어린 몸으로 외람되이 큰 왕업을 물려받아 모든 시조를 다 대왕 대비의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기가 허번하니 구체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오히려 군신들이 올바른 보필에 의지하니 안팎의 대소 신료로 하여금 각각 때에 마땅한 진술을 하게 하여
숨기고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이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또한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생각하건대 정치하는 것이 적임자를 얻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니 종친과 문무관 육품 이상의 관원은 각기 덕망 있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선거하여 그 실상을 따르도록 힘쓰라. 내가 마땅히 골라서 이를 임용할 것이다 하였다. 만기는 제왕이 맡은 모든 정무를 말한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19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3제를 봉선사에서 베풀었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함경북도 철도사 어유소가 와서 아뢰기를 청컨대 행 사맹 홍임을 우후로 삼고 이조 정랑 안집을 평사로 삼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동반 서반의 당상관 이상과 의정부 6조의 낭청과 대간 도사 수령 우후 평사 등의 관직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박숭질이 와서 아뢰기를 특근대 동반 서반의 당상관 이상과 의정부 6조의 낭청과 대간 도사 수령 우후 평사 등의 관직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라고 했는데 신 등은 생각하건대 병조에서는 병권과 정권이 있는데도 또 이조의 제수에 참여시킨다면 다만 고난만 너무 무거울 뿐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예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 사군이 나이 어리고 내가 또 인재의 현명함과 우매함을 알지 못하니 마음속으로 이조와 병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제수한다면 인재 임용이 반드시 적당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하였다. 박숭질이 다시 아뢰기를 이조와 병조에서 임용한 것이 그 적임자가 아니면 대간이 있고 의정부가 있으므로 모두 이를 말할 수 있으니 이조 병조에서 함께 의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한 명회가 아뢰기를 연변의 수령들을 이조와 병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제수한 것은 옛날의 예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청환과 현직을 모두 함께 의논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할 듯하니 담당자 박숭질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법은 영구히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시험해 볼 뿐이다 하였다. 정권은 인사행정권이고 청화는 학식 문벌이 높은 사람이 하던 규장과 홍문과 관, 선전관청 등의 벼슬을 말한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선전관 경임이 함경도로부터 와서 복명함으로 이 거을가게가 김교를 찔러 상처를 입힌 일의 실상을 모르니 김교의 아랫바와 대략 같았는데 다만 말하기를 김교가 찔리게 된 후 이 거을가게가 객관으로 돌아가니 김교가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아가서 그를 잡게 하니 이 거을가게가 활과 칼을 쥐고서 항거하였습니다. 김교와 군관이 이 도롱고에게 말하기를 너가 만약 힘을 합쳐 그를 잡지 않는다면 이 거을가게와 죄가 같을 것이다 하니 도롱고가 즉시 이 거을가게의 활과 칼을 빼앗았으므로 군사가 나아가 그를 잡고 그 아들 도호까지 묶고 대청 앞에 와서는 큰 곤장으로 이 거을가게의 부자를 침으로 신이 김교와 함께 이를 중지시켰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2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장령기를 뒤쫓아 잡을 때에 살해당한 군사에게는 치제와 치부하고 복호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2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산릉 예전지의 옛 무덤을 철거할 때 보상해주는 기준을 아래다. 산릉지기의 한정은 동쪽 봉곡의 가을곡의 미륵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덕여원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는 목단리, 신리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의묘 밖의 안산까지 이르렀습니다. 도국 안의 철거할 구분은 주분이 있으면 쌀 2석과 콩 1석을 주고 당상관의 무덤과 당상관의 부모의 무덤과 조부모의 무덤과 아내의 무덤은 쌀콩 합계 15석을 주고 주분이 없으면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인부를 적당히 주어서 옮겨 장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권 성종특위년 12월 20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극동과 차관은 대사관 강자평 등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아랜 이조와 병조에서 제수를 함께 의논한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한데 대하여 교지를 내리기를 이조에서 홀로 처리하면 혹시 잘못이 있을 것이나 병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면 이런 것임이 없을 것이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국가의 큰 권한은 병권과 정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조에서 두 권한을 다 차지하는 까닭으로 도총부를 두어서 그 권한을 나누었는데 지금 또 병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도록 한다면 그 권한이 또한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조에서 잘못 사람을 임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조의 관리를 가려서 임용해야 할 것이고 정사를 여러 문에서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대관이 정사에 입참하고 있으니 재수가 잘못이 있으면 대관이 즉시 마땅히 논박할 것인데 어찌 이조와 병조에서 함께 의논을 거친 후에야 잘못이 없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한임명하기를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적당합니다. 대간이 정사에 입참하는 것은 신의 생각에도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미 대신에게 정권을 맡기고서도 또 이를 믿지 못하여 대관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조정의 큰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이조에서 제수할 때 재상의 자제 중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스스로 비염하면서 만약 이 사람을 임용한다면 대관이 나를 재상의 청을 따른 것으로 여겨 그 재능에 따라 천거 임용할 수 없게 되니 인재를 임용하는 방법에 있어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대사은이 입참했는데도 정사에 잘못이 있으면 집2 이하 권한은 자신의 장관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잘못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고 장령과 지평에 이르렀어도 또한 동렬이란 이유로 감히 말을 못하겠지만 만약 대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근심은 없을 것이고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모두 끄리낌없이 말을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와 병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는 일은 거행하지 말도록 하고 또 대간이 정사에 입참하는 것도 폐지하라 하였다. 성종실 1권 성종특위년 12월 20일 심리 두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유시하기를 이 거을 가게가 김교를 찔러 부상시킨 사유는 전일의 경에게 유시하여 수문하도록 했는데 경임이 지금 와서 말하기를 이 거을 가게의 아들 도호와 수종한 저 사람들은 모두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 이 거을 가게가 항거할 때 이 도롱구는 활과 칼을 빼앗고 이를 금지시켰으니 정실이 불쌍히 여길만하다. 그 수종인 등은 만약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땅히 속히 놓아주어야 할 것이다. 또 근데 도호가 곤장을 받아 상처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빨리 치료시켜 놓아보내고 만약 서울로 올라오려고 한다면 소운대로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라. 이 거을가게의 시신은 그 처자와 친족이 거두어 장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들어주도록 하고 또 이 말을 김교에게도 알려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경이 상처 입은 것을 염려해 안심하고 조리하도록 하려고 지금 어유소로 경을 대신해서 절도사를 삼았으니 경은 마땅히 어유소가 교대하기를 기다렸다가 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0월 23일 MCN 첫 번째 기사 상당군 한 명예가 와서 아뢰기를 함경도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여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예사한 일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 거을 가게를 죽인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조관을 보내어 잡아와서 추국하소사였다.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신석주 최양 김질이 의논하기를 이보다 앞서 경임이 갔을 적에 본도의 사람이 이미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또 관원을 보낸다면 다른 병고가 발생할까 두려우니 다만 관찰사로 하여금 잡아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구치관은 의논하기를 조관을 골라보내고 잡아오는 이유를 계유시켜 본도의 인민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제 맘대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중하게 여김을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구치관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1권 성종특위년 10월 23일 MCN 두 번째 기사 환경남도 절도사 이숙기가 치게 하기를
신이 명령을 받들고 회령진에 도착하니 이 거을가게의 종제인 중추, 이 가홍 등 50인이 와서 알련함으로 신이 이들을 접대했는데 이 가홍 등이 말하기를 이 거을가게는 죄가 있으니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정률을 국문화의 성상 앞에 아래고 육진의 투와한 우두머리를 불러서 범죄 사실을 낱낱이 지적하여 두루 보인 후에 그를 죽였더라면 우리들이 더욱 마음속으로 복종했을 것입니다. 이 거을가게는 조정에 벼슬한 지가 30년에 벼슬이 중추에까지 이른 사람인데 지금 마음대로 그를 죽였으니 대체 어긋난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도호는 그 아버지의 활과 화살을 빼앗고 이를 금지시켰는데도 또한 모두 때려서 죽이고는 가슴을 쪼개고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또한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남경들은 모두 강을 건너갔다가 2일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 거을가게의 시체를 돌려주고 또 죽게 된 이유를 추문하게 되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우리들이 예전대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을가게의 의복 등 물건을 관청에 몰수해 간 것이 민망할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한 것이 이와 같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거을가게의 부자를 살해하고 가슴을 쪼개고 쓸개를 끄집어낸 것은 잔혹하기가 너무 심한 편인데 우후와 평사가 능히 금지시키지 못했으며 그 의복과 잔물도 또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령 절제사는 제멋대로 향통사를 임명하여 이 거을가게에게 오진의 여러 고을에 행행하도록 했으며 오진의 절도사는 이 거을가게가 차임된 공행자가 아닌데도 접대해 음식을 먹였으며 찰방은 이 거을가게와 그 친족들에게 열마를 태워 가도록 했으니 모두가 옳지 못합니다. 모두 이들을 국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육지는 세종 때 김종서를 시켜 지금의 환경북도 북변을 객차가에 설치한 6진이다. 곧 경운, 경흥, 부령, 온성, 종성, 회령을 이른다. 향통사는 각 지방에서 외국의 언어를 통역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오진은 경운, 회령, 종성, 경흥, 온성의 5고을이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0월 2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양계의 절도사가 내거미를 많이 차지하여 군관으로 삼고 있어 시위를 허술하게 만들었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계의 산천 형세를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지금 이후부터는 군관의 수요 내에 거절만은 내거미로 자정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예조 겸판서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온 외인 평무속은 그 아비가 있을 때부터 국가에서 해마다 하사하는 쌀이 있었으며 평무속이 투하하여 온 그때에도 또한 쌀을 하사하였는데 지금은 하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평무속은 집이 매우 궁핍하다고 하니 쌀과 식물을 하사하여 그에게 우대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니 이에 명하여 쌀콩 합계 열석과 식물을 하사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향화한 겸사복 김상미를 불러와서 명령하기를 이 거을가게가 죽임을 당한 것은 너희에게는 관계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안심하여라 하고는 이내 쌀콩 합계 6석 종이 30권 정포 3필을 하사했는데 이것은 이 거을가게의 아들 도호가 김교우 희하에게 죽임을 당했고 도호는 곧 김상미의 사위이기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1권 성종주기년 10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훈련은 부정 박계성을 함경도 경찰관으로 삼았는데 그가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통사 조미치와 영리 전중산 등이 거짓말로 말하여 이 거을가로 하여금 의혹을 하여 변고를 발생시키도록 했으니 결장 100대를 때리게 하라. 1. 이 거을가게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군관 정산노와 신수무가 절도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죽였으니 이는 장차 죄상을 저 무리들에게 널리 유시한 후에 잡아오게 하고 아울러 이 거을가게의 수종인에게 주문하지 않는다는 뜻을 유시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산능 도감에서 아뢰기를 영능과 광능에 부역하는 군사는 9천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의 산능에는 다만 6천여 명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몹시 추운 날을 당하여 땅을 파서 우묵한 땅을 메워서 채우게 되니 공력이 갑절이나 많습니다. 청컨대 역군 1천 명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옮겨 거처하니 대왕 대비도 또한 창덕궁으로 옮겨 거처하였으며 수빈도 따라갔다. 중궁은 상당군 한 명의 사제로 옮겨 거처하고 왕대비는 경복궁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성경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제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형조와 한성부에 전지하기를 그일 서울에서 도적이 성행하여 공공연히 위협과 약탈을 하고 있는데도 유사에서는 한 번도 아뢰지 않으니 매우 법을 받드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도적이 때를 지어 위협과 약탈을 하는 자는 비록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즉시 계달하여 수색 체포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받들어 시행하는 데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관리와 관련들이 모두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창릉의 수호군 70호는 광릉의 예에 의거하여 능에 가까운 경기 여러 고을의 부실한역한 사람을 골라서 뽑아 정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정병으로서 채워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8일 성축 첫 번째 기사. 원상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홍윤성 등이 대왕 대비에게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몸이 지금 편안하고 튼튼하여 병이 없는데 어찌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부득이 한다면 빈전에 옮긴 후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한나라 이후로는 상제는 날을 달로 바꾸어 27일이 지나면 일은 모두 길례를 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는데 하물며 대비께서는 대행왕에게 전비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문에 상고해보아도 이미 이와 같으며 인정에 참고해보아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근래에 두 번이나 참척을 만났으니 비록 편안하고 튼튼하더라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종사의 큰 계책으로 마음을 가지시어 사정을 억제하고 예절을 따라서 성궁을 잘 조습하여 사왕을 보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까닭으로 감히 따를 수가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신숙주 등이 이를 청하기를 2번, 3번이나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힘써 따르려고 하지만 그일에 장차 수륙제를 베푸려고 하여 지금 바야흐로 치제하고 있으니 수륙제를 행하기를 기다려 이를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숙문당문에 나아가 이를 청하게 하므로 신숙주 등이 이를 청하기를 2번이나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내 말을 믿지 않고서 이렇게 강요하는데 강요를 거치지 않는다면 나는 짧은 머리털이 매우 적지만 이것마저 깎아버리고 정업원으로 물러가겠다. 그러면 누가 능히 나를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느냐 하니 신숙주 등이 그제야 물러갔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올적합의 중추 차리 등 12인이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2월 28일 성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과거에는 밤에 술라하는 군사를 길을 나누어 돌아다니게 하고 그 길을 나눈 사람을 또 나누어 3번을 만들어 초경 2경에는 1번이 담당하고 3경에는 2번, 5경에는 3번이 담당하도록 하고 그 5경이 다 되면 순청으로 도로 돌아와서 휴식하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그만두도록 했었는데 무자년부터는 그 길을 나누는 것은 그 전과 같은데 경을 나누었으라 하지 않으므로 초경부터 5경까지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아 사람과 말이 필요함을 초래하였으니 지극히 편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길을 나누고 경도 나누어 구례 일가에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권 성종주기년 10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원상 신숙주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왕 데비 전에 어찌 육선을 드시기를 연달아 청하지 않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승상의 명령이 진시로 당연합니다 하고는 즉시 대왕 데비 전에 아뢰기를 신등이 구례를 상고해보니 의경세자가 별세하고 7일을 지난 후에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니 세조께서 윤허하지 않다가 25일에 이르러 그제야 이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미 27일을 지났는데도 오히려 허락하지 않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마음은 비록 한이 없지만은 예전은 넘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구례를 힘써 따르소서 했으나 허가하지 아니했다. 신숙주 등이 다시 이를 청했으나 마침내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이년 12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전일의 향리, 역자, 관노비 등이 제 마음대로 중이되는 것은 법을 제정할 일을 금지시켰는데 근일에 듣건대 관리가 법을 사용함이 적당함을 잃어 요역이 없는 양민이 중이되려는 것도 또한 모두 금지시켜 이를 침용하는 폐단이 있게 되니 이는 법을 제정한 본뜻이 아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그 전과 같이 침해 소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하게 죄를 다스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관리가 법을 어기고 절에 올라가서 침유하는 자도 또한 마땅히 엄하게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이년 10일 2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듣건대 도적이 때를 지어 가는 곳마다 공격하고 위협하면서 사람이 한가하거나 혹은 관청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베고 간장을 끄집어 내기까지 하여 극히 잔악한 짓을 보복으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무릇 도적을 만나는 사람은 술, 밥을 준비하고 가산을 실어다 주고는 감히 남에게 말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도적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나쁜 말로 관리를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다 하니 매우 작은 일이 아니다. 자기 고을 안에 도적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수령이 죄를 두려워하여 보고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가 능히 검가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중죄로서 논지하겠다.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감사와 수령이 태만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도둑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도 한 번도 급히 아랜 적이 없는 것은 심히 법을 맞드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도적이 때를 지어 위협하고는 빼앗은 것은 비록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수령은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위에 아래고는 뒤쫓아 잡기를 엄하게 행하여 기필코 그 뿌리를 끊어 버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전과 같이 법령을 소홀히 여기다가 후일에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죄를 다스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근일에는 도적이 잡히게 되면 변장을 하여 중이 된 사람도 혹 있는데 관리가 이 일 때문에 산에 있는 중을 붙잡아 드나들지 못하게 하니 또한 매우 배단이 있다. 후에는 이와 같은 일은 하지 말아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이년 12월 2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신숙주 한 명의 구치관 초향 조승문 김질을 경행청 영사를 겸하게 하고 심계를 대광 보국 숙록대부 행 판중추 부사로 삼고 윤사헌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행 지중추부 사로 삼고 심안이를 광덕대부 의빈부 의빈으로 삼고 권감을 정헌대부 이조 판사로 삼고 김종순을 자헌대부 개승부 유수로 삼고 유사를 가정대부 문원군으로 삼고 이민을 정의대부 덕성군으로 삼고 이영은은 가선대부 병조참판으로 삼고 한의를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삼고 이수남을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삼고 이극증을 가선대부 행 승정원 도승지로 삼고 윤계겸을 가선대부 행 좌승지로 삼고 함계순을 가정대부 행 우승지로 삼고 정효상을 가선대부 행 좌부승지로 삼고 이승원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삼고 신정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삼고 예승석을 통정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삼고 김자행을 통정대부 행 광주 목사로 삼고 정문형 한치형 김상진 김치래를 가선대부 중추부 동지사로 삼고 김교를 자헌대부 행 중추부 첨지사로 삼고 송문림을 가정대부 행 중추부 첨지사로 삼았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이년 12월 29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전지 하기를 내 시부의 관직은 사품에 한정시켜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권 성종적이년 12월 3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협진 올적합의 상호군 김거도혁 등 김글도혁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0월 3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삼부대사원 이곡전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이 되었는데도 신의 형 이극배는 병조 판사가 되고 이 극증은 지금 도승지가 승진되어 이방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조 병조의 정사가 잘못된 것은 사헌부에서 마땅히 규찰 탄핵해야 하는데 신이 대사원이 되었으니 마음이 사실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한 집안의 형제 3인이 모두 대관의 장이 된 것도 또한 편안하지 못하니 신의 관직을 재임시키소서 하였다. 이극배도 또한 사직하기를 청하니 원상에게 전교하기를 이극배와 이극돈의 말이 모두 옳으니 이를 처리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신숙주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사민의 제주가 각기 그 직책에 알맞습니다. 사헌부의 고사에는 비록 대사원일지라도 만일 과실이 있으면 부하의 관원도 또한 능히 탄핵할 수 있으며 이조 병조의 정사가 잘못된 것은 지비 이하의 관원도 또한 규찰 탄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대사원이 채직시키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모두 사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2월 30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원상 신수조 한명의 고치간 조승문 김국광 등이 대왕 데뷔 전에 다시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의 말을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49일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다를 것이다. 내가 안심하고 과세하려고 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다. 하동군 정인지 봉은군 정청순 등이 와서 청하기니 전교하기를 지금 대신들이 모두 와서 곡진이 청하는데 내가 억지로 이를 어기게 되니 마음에는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나 지금 수륙지의 일이 장차 가까이 다가오고 또 오늘 낮에는 주상께서 친히 술 밥을 권하여 내가 배부르게 먹고 아무런 탈이 없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대왕 대비의 명령이 이와 같으므로 비록 간곡히 청하더라도 윤호를 얻을 수가 없으니 번거롭게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0월 30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의지를 의정부에 내리기를 나에게 기밀 정무를 총괄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내가 마지 못하여 장단하지만 그러나 외관의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나는 교령의 불편한 것도 원상들이 내 명령을 어김을 어렵게 여겨 다시 논집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지금 이후부터는 일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곰곰이 생각하여 다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의지는 대왕 대비의 교지이다. 성종실록 1권 성종적인년 10월 30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이때 도성 밖에는 도적이 몰래 일어나는 일이 많았으므로 겸사복 이 양생에게 명하여 군사 3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정찰하여 잡도록 하였다.